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0.7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가져가지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하방에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틀 전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각종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공포를 조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지 구간이 하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실제로 실현이 됐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부안해동 하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항상 중립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방 구간 지지가 좀 나왔고 이게 오늘 PC나 소비 지출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도 저는 좀 그것도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가 지수 발표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100% 비중으로 어떤 힘을 실을 구간은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어떠한 한쪽 방향 뷰를 잡기에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조금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을 지금은 지켜볼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는 여기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세선을 좀 그어 보더라도 자, 10월, 11월 이렇게 하방으로 잡혔던 이 하방 구간 추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모양새예요. 그만큼 정배열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생각했던 어떠한 조정 자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은 어느 정도 짧고 빠르게, 그렇죠? 만 초반선까지, 만천 초반선까지 짧고 빠르게 빠진 다음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자, 요 추세선을 유지를 하면서 과연 지지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51선, 20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13,000선까지 도전을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자, 2년물 채권 수익률이나 10년물 채권 수익률 모두 자, 어느 정도 상승하는 에너지 자체가 추세 강도가 좀 꺾이고 있어요. 자, 10년물도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던 추세가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 수익률 자체가 하방을 그리고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식시장에는 반대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과의 디커플링 자체가 워낙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에도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움직이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석유 가격, 특히나 이제 WTI 같은 경우도 하방에서 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죠. 즉 확 튀어오르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역배열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자체가 이전같이 막 만선까지 확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나올 이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빅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갭하락 나오면서 갭 메꾸는 모습이 나왔죠. 즉 빅스도 확 튀어오르는 모습 자체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가 않다. 즉 장기적인 이전과 같은 롱과 비슷한 그러한 하방, 즉 이때는 숏이 아니라 상당히 길게 유지가 됐죠. 하방이 몇 달씩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숏, 즉 상승 정배열 흐름에서 짧게 빠지고 마무리가 되는 지금 그러한 흐름으로 다시 전환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나 그저께 같은 경우도 숏에 너무 큰 비중 들어가신 분들은 만약에 오늘 반등이 나와버리면 상당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투자할 때는 유의를 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OXX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3% 가까운 반등이 나왔어요. 자,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제 크게 올라가면서 반도체주의 상승을 이끈 모습인데, 사실상 추세로는 꺾인 모습이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왜냐? 정배열 구간이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 같은 역배열이라면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선 자체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방숏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꼭 바닥을 찍고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 가격대보다 저렴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매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호재가 있다면 매수세가 붙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상방 구간에 저항선이 잡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처럼 정배열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다시 정배열로 복귀하는 흐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막 여기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이 잡혀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역시도 지금 현재 역배열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는지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정배열이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선 하단까지 거의 도달을 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혀있는 추세에서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겠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뭐 실업률이라던가 자, 하이힐드 펀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나 이런 부분들, 즉 경제 구조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비관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소신껏 지금은 투자를 이어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원칙을 세워갈 시기라는 점을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자체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도 원칙 대응하시면서 잘 투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